남해 바다를 품은 섬, 남해에는 보석처럼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계절마다 시간마다 다른 빛깔과 다른 매력을 뿜어내는 소담한 정원. 구수한 흙내음과 향기로운 꽃향기에 취해 세상의 모든 시름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죠. 이 아름다운 정원의 주인은 차명호 씨. 그의 10년 세월이 고스란히 정원에 녹아 있습니다. 가꾸고 바라보고 보듬어주고 그렇게 지나온 기나긴 시간은 정원의 깊이 있는 아름다움으로 보상받고 있죠.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즐거움이죠. 저는 뭐 두려움보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어도 이걸 왜 했을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남해대교를 건너 아름다운 섬 남해로 갑니다. 황금빛 들녘을 지나고 구불구불 오르막길을 달려 마침내 그의 정원에 이르렀습니다. 오랫동안 다랭이 논으로 쓰이며 풍요로운 산물을 내어주던 공간은 10년의 시간 속에 자연스러움의 미학을 뿜어내는 정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미치되 결코 인위적이지 않고 인문학적인 지식과 감성이 곳곳에 깃든 정원. 한 사람의 열정을 자양분 삼아 시간이 부려놓은 마법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풍성한 아름다움을 선사할 겁니다. 여기에 전부 농사 짓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랭이 논이 좋은 게 이 돌담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여기 농사 짓는 분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천이 자연스럽게 나오냐 일부러 그랬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돌담을 쌓다가 장애물이 나오면 피해가고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다랭이 논에다가 정원을 안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연못입니다. 이 물은 분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폭포가 있고 그러면서 어느 때는 거울이 되고 반사돼갖고 또 시원한 느낌이 들고 그 저희 정원의 특징입니다. 흐르는 물줄기가 전하는 생동감은 정원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빛나게 하는데요. 아름다움에 감동할 줄 아는 심장을 가진 이라면 그의 정원 어느 곳에서도 감동을 멈출 수 없을 겁니다. 차명호 씨는 정원을 사랑한 화가 모네를 흠모했고 그의 작품 속 모델이 되었던 아치형 다리를 만들고픈 꿈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도시의 외곽 작은 마당이 딸린 집에 살면서는 그 소망을 이룰 수 없기에 작은 정원만을 만들었었죠. 갈망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결국 그는 의류업에 종사하던 일상을 정리한 채 남해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꿈을 현실로 이뤄냈죠. 제주도를 염두에 뒀어요. 그래서 제주도 가가지고 한 열흘인가를 이제 돌아다니다가 한 2월 말 3월 초였나? 제주도가 그때가 조금 바람도 세고 조금 거칠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간에 뭐 거기에서 마음에 드는 건 못 찾고 집에 가는 도중에 남해 잠깐 들렀다가 여기를 보게 된 거예요. 이거 보고 일주일 만에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아늑하고 뭐 마음이 편해요.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일단은 뭐 저희 정원의 가장 큰 특징이 돌담이잖아요. 이제 다랭이 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원하는 사람들은 그 돌담을 인위적으로도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전체가 이 돌담이에요. 일단 저한테 굉장히 행운이었어요. 아마존 강의 물줄기를 형상화한 물고기 정원은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 그 진가가 두드러지는데요. 물고기 정원이라는 이름은 그의 아들 한섬이가 붙여줬기에 더욱 정이 갑니다. 스페인 어느 섬인데 돌로 저 모양을 내고 그 안에다가 올리브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이슬이 맺히게 해가지고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 형태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돌로 안 하고 흙가시로 했습니다. (200여) 종에 이르는 꽃과 나무는 제각각일 때도 어여쁘지만 서로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취해 날아드는 나비와 새들에게도 이곳은 천상의 화원이죠. 정원은 한 번 조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입니다. 관심을 기울이고 땀을 흘려야만 그 모습을 유지시킬 수 있는데요. 차명호 씨가 여전히 정원에 모든 시간을 바치는 이유죠. 지독한 가뭄이 찾아왔던 올해는 유난히도 힘들었습니다. 무더운 더위를 피해 밤늦게 손전등을 켜고 물을 준 것도 여러 날이었죠. 이게 물을 사람이 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꽃들이 좀 많이 상했죠. 그리고 관람객이 와도 사실은 좀 민망하고 그냥 서 있어도 10분만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이렇게 다니고 뭐 그런 것들이 힘들었죠. 네. 정원 속에 안긴 그의 아담한 집입니다. 노란 색감이 어여쁜 집에서 그는 혼자 살고 있는데요. 가족과 떨어져 살아온 시간들은 그에게 요리하는 즐거움도 안겨줬습니다. 오늘의 점심은 스파게티. 능숙하게 요리하는 그의 손길에서 생활의 연륜이 느껴집니다. 간단한 일품 요리를 주로 만들어 먹지만 그렇다고 대충 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재료로 정성껏 요리해 고생한 자신에게 선물을 하죠. 땀 흘린 후의 식사는 허기진 배를 따뜻하게 위로해 줍니다. 배고팠나 봐요. 조금 덜 익었어. 정원을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떠나온 가족들. 늘 그립고 미안한 마음도 드는데요. 자주 통화하며 일상을 나누고 정원 일이 한가해지는 겨울이면 가족들에게로 달려가 시간을 함께합니다. 요리 때문에 가족들하고 소통이 되죠. 뭐 딸하고도 그렇고 집사람하고도 그렇고 요즘 같은 경우도 서로 통화하면서 음식 얘기를 많이 해요. 오늘 뭐 해 먹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그거 어떻게 해? 하면서. 근데 사람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혼자 있으면 대충 먹고 그러다 이제 몸 상한다고 하는데 저는 먹는 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요. 이러면서도 저녁에 뭐 해 먹지? 뭐 그럴 정도니까. 맛있는 식사를 끝낸 오후, 차명호 씨는 혼자만의 여유를 즐겨봅니다. 집 앞의 테라스는 정원을 조망하기에 가장 좋은 천혜의 장소인데요. 향긋한 한 잔의 차와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 덕분에 그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따스한 햇살을 받는 낮에도 은근한 별빛이 내리는 밤에도 정원은 마음을 달래주는 풍경을 선사해 주는데요. 아빠의 정이 필요한 나이에 떠나온 막내 아들 생각이 날 때면 마음이 허전해지기도 합니다. 애들한테 특히 둘째한테는 더하고 왜냐하면 첫째하고는 그러니까 많은 교감이 있었거든요. 얘네가 4살 차이 나는데 둘째는 좀 어렸을 때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겨울방학 때 둘이 배낭여행 몇 번 다니고 서울 가면 꼭 뭐 기본적으로 영화는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전시, 그 다음에 공연 같은 거 같이 다니고 그리고 가끔 요리 같이 하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고3이잖아요. 그래서 시험 끝나면 너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아빠랑 같이 여행 가고 싶다고. 근데 그 얘기 됐을 때 굉장히 좀 울컥했죠. 오랜만에 세상 나들이 모종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안에 있으면 또 안에 있는 대로 그 편안하고 아늑한 맛은 있는데 또 이렇게 나가면 답답하면 또 해소가 되고 그 맛이 있죠. 이게 뭔가 세상을 나가는 느낌? 남해의 온화한 기후는 식물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식물을 키우는 이들이 많습니다. 관심사가 같은 이웃과는 허물없는 친구가 되죠. 고다니 이런 것도 이제 번식할 때 이거 가장 쉬우니까 그냥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냥 땅에다 꽂아. 이게 이제 땅에다 꽂은 거예요. 언제 봄에요? 아니 뭐 며칠 전에 이렇게 땅에 꽂아. 며칠 전에? 그럼 이게 뿌리가 내려. 테라스가 생기잖아. 테라스 생겨. 외국만 이건 저기니까 여기 뿌리 내리잖아. 그러게. 이런 거 오히려 물 주면은 죽어. 얘는 저기 저렇게 꽂아놓고 한 3, 4일 있다 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물 안 줘도 돼. 이게 다육식물 저기 재배하듯이. 다육하듯이? 응. 토양에 저기 수분만 있으면 돼. 지금 이게 내가 꽂아놓은 지가 이거 끝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이 식물을 키우는 이들의 사명일 텐데요. 차명호 씨는 자신이 가진 지식에 자만하지 않고 늘 주변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거 아닌가 우리나라 자신보다 오랫동안 식물을 재배종. 키우고 연구한 이건 분의 조언을 사천 꽃이 고맙게 저기 받아들이고 사천의 꽃집이 이렇게 직접 키우기 네, 어려운 아시에 식물은 싹을 틔워주도록 꽃이 다 지면 또 이 부탁하기도 꽃이 하죠. 안 맺힌 게 예뻐요. 응? 오늘은 하얀 빛깔의 고혹적인 꽃을 피우는 제프란서스를 분양해 가기로 하는데요. 구근이 잘 뿌리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기 바라며 정성을 다합니다. 딴 데서 저기 구할 수 없는 건데 비싸게 받아도 되는데 이렇게 좋은 생각 갖고 와서 하는데 비싸게 받을 수도 없고 또 이 집에 심어주면은 종자가 보존되잖아요. 나 필요할 때 씨 받으러 가도 되고 이거 없으면 저기 번식하러 가도 되고. 정원에 돌아오자마자 분양해온 식물을 심는 명호 씨. 행여나 다칠세라 조심스런 손길로 작업을 합니다. 수백여 종 식물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성격에 맞게 돌보는 일이 쉬울 수는 없기에 그는 늘 부지런을 떨어야 하죠. 더 깊이 갈수록 더 어렵더라고요. 처음엔 쉽게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번식, 그 다음에 얘네들 특성, 그 다음에 많이 또 죽이기도 해요. 이거 잘못 심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좀 쉽게 봤죠. 갈수록 어려워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많이 봐야 되고 아까처럼 그런 이제 대선배들 만나서 배워야 되고 심고 나서 그러니까 자주 들여다봐요. 그리고 꼭 심을 때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관람객보다 저는 훨씬 더 즐거운 게 뭐냐면 관람객은 지금 펴 있는 것만 보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있으면 제가 올라오겠다.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더 풍성하죠, 보는 게. 그게 굉장히 즐거워요. 햇살 맑은 날, 명호 씨는 여전히 정원으로 갑니다. 오늘은 전지 작업이 그를 기다리고 있죠. 너른 정원의 일들을 혼자서 감당하기 벅찰 법도 하지만 그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해나갑니다. 가꾸고 보듬어주는 만큼 보답하는 것이 식물들이기에 자식 키우듯 애지중지하며 사랑을 쏟죠. 처음에 이거 했는데 그날 저녁에 읍내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저녁을 먹는데 누가 술을 따라주는데 털털털털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 내가 따라주는데 털털털 손이 떨려가지고 예초기보다 더 힘들더라고 이게. 인생의 중반을 넘긴 나이. 힘쓰는 일이 버거울 법도 하지만 영호 씨의 손길은 멈출 틈이 없는데요. 그의 정성을 머금은 식물들은 그네들이 뽐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원의 구석구석을 빛내줍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만드는 연못과 물줄기들도 모두 그의 머릿속에서 연출된 작품들인데요. 때로 자연의 거대한 물결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기 다랭이 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부터 거의 나이아가라에 쭉 쏟아지면서 일로 다 물이 사방에서 모여야 되는데 그거 보고 사실 즐거웠어요. 처음 보는 광경이라 사진 찍고 뭐 피해는 나중 일이고 야 굉장하다. 뭐 그런 식입니다. 여유와 위트가 있는 그의 성격은 정원 곳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소담한 분수와 유럽의 정원에서 본 듯한 멋스러운 나무벽, 고궁의 건물 배치를 응용한 공간 설계까지. 그는 조화로운 정원을 만들기 위해 인문학적 지식을 총동원했는데요. 배낭여행을 하며 영국과 독일의 정원을 둘러본 경험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중심으로 정원을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제가 가서 본 거로는 나무는 그냥 스크린일 뿐이더라고요. 거기에 형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꽃을 심고 그 다음에 조형물을 놓고 그러니까 굉장히 공간감이 있더라고요. 가을꽃이 다채롭게 피어난 정원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발효 음식과 꽃차를 만드는 이웃 검선 씨인데요. 약을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꽃을 키우는 명호 씨 덕분에 그녀는 질 좋은 꽃차의 재료를 마음껏 얻을 수 있답니다. 많이 땄습니까? 네, 사장님. 꽃이 지금 훅하는데 너무 향도 좋고 제일 예쁘게 피었어요,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그쵸? 이런 쿠카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을 맑게 해주니까 피로하다든지 이럴 때 많이 드세요, 사람들이. 그리고 메리골드 같은 경우는 눈에 피로라든지 이런 것들 풀어주니까. 그런 것도 다 맞춰서 다 쓰세요. 지금 이제 사장님이 꽃을 가꾸는 게 굉장히 깔끔하게 가꾸세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꽃들이 어느 다른 것보다 향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차로로서는 어떠해요, 지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이웃이어서 좋았습니다. 저도 그걸 봤잖아요. 저도 고맙죠, 그러니까. 그의 정원 곳곳에는 작은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의자는 훌륭한 오브제가 되기도 하고 잠시 앉아서 숨을 고르는 여유를 선물하기도 하죠. 차명호 대표는 의자를 놓는 위치를 고심하고 이리저리 옮겨본 후에 어렵사리 장소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정원의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의자를 놓는 것이 그의 철칙이랍니다. 바쁘게 흘러가던 시간을 잠시 내려놓고 사색과 휴식의 장을 열어주는 것이 정원의 미덕이기에 차명호 씨는 이곳에서만큼은 정원에 집중하고 자연에 빠져들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걸어가면 정원도 걷고 사람이 앉으면 정원도 멈춘다고 그는 이야기하죠. 관람객들한테 제일 원하는 게 뭐 꽃을 꺾지 마라 그게 아니라 벤치가 있으면 앉아서 잠깐 쉬었다 가라.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의 정원은 매표소와 카페에 무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해서 한적한 정원을 온전히 즐기기를 바라고
정원을 찾아오는 이들의 정직함을 믿기 때문이기도 하죠. 외국의 정원들 다녀보면 뭐 좀 작은 데도 한 2시간, 3시간 있다 왔거든요. 근데 집에 가기가 싫어요. 아, 이거 너무 좋다. 저는 여기 온 분들이 그런 느낌을 갖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랜만에 구례로 나들이를 왔습니다. 지리산 아래 물 맑고 공기 좋은 터에 명호 씨가 설계한 개인 정원이 있는데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산책로가 적절히 배치되어서 소박한 자연을 품을 수 있는 정원입니다. 그는 이곳에 정원을 조성했고 정원의 주인은 그의 집을 지어줬는데요. 특별한 인연으로 엮인 두 사람은 서로가 가진 재능을 나눔으로써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차사장님 같은 분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거의 만나질 못했습니다. 아주 지혜롭고 남을 상당히 배려해주고 그리고 또 아주 힘든 일을 하면서도 상당히 뭐 이렇게 외부인들한테 해석하지 않으시고 그런 부분에 좀 어쩌면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인생의 의외성을 몸으로 실천하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10년의 시간은 그를 단단히 여물게 해줬고 천상의 화원을 그에게 안겨줬습니다. (10년) 후에 그는 또 어떤 모습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의 도전이 내일이 궁금해집니다.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제 인생을 새로 설계를 한 거죠. 이걸 한번 통해서 어떤 딴 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자신감은 얻습니다.